엄마 장례식도 끝났으니까 넌 이제 집에서 나가. 무슨 뜻이야? 나가라니? 너도 네 뱃속에 애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충격받아서 그래?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미친 거 아니야? 네 부모가 죽어도 그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것보다 내가 우리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심? 하긴 당신은 어머니한테 별로 애정도 효심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지. 아주 잠시 자기를 그냥 평범한 아들로 착각했네. 효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공짜 간병인인 널 우리 엄마 곁에 꽂아줬으니까. 아들로서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 간병인이라니? 설마 나보고 간병인이라고 하는 거야? 너 말고 간병인이 또 어딨어? 난 간병인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잖아. 와이프? 진심 자기가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린 법적 부부인데 뭔 말을 그렇게 희한하게 해? 난 단 한 번도 널 내 와이프로 생각한 적 없어. 널 임신시키고 너랑 결혼한 것도 우리 엄마의 간병인이 필요해서지. 널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 부분은 절대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똑바로 해. 대체 뭔 개소리를 지저대고 있는 거야? 지 엄마, 간병해줄 사람으로 날 선택했단 거야? 그래, 나한테 있어서 넌 그냥 간병인에 불과해. 근데 간병이 필요한 우리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넌 이제 아무런 이용 가치도 없는 존재로 돼버렸다는 말이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우리 엄마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여자라면 난 그 누구든 상관없었어. 너가 아닌 다른 여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지. 넌 그냥 타이밍 맞게 간병인으로 간택받은 여자야. 날 좋아한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걸 정말로 믿었어? 내가 너같이 못생긴 여자를 진심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니? 순진한 여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웃음이 난단 말이야. 남자한테 인기도 없고 고백받은 적도 없는 여자들은 남자가 아주 살짝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바로 넘어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고 재밌어. 다른 남자들은 쳐다도 안 보는 너 같은 여자를 나처럼 잘난 남자가 다가갈 때는 최소한의 의심은 해봤어야지. 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니까 간병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야? 나와의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결혼하자고 했잖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했니? 그렇게 말해야 나한테 홀딱 빠지고 그래야 내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야? 여자들은 모성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아이 낳아줘. 너랑 아이 낳고 싶어 하면 바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 너 말고도 많은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넘어뜨린 경험이 있거든. 개쓰레기구나? 너무 쇼크받아서 머리가 잘못될 것 같아. 여자들은 원래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리는 거 아닌가? 너 역시 살짝 똘끼 있는 내가 좋아서 결혼도 하기 전에 내 아이 임신했잖아.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혼전 임신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상견례 자리에서 혼전 임신한 딸이 창피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간 네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 그 꼴이 너무 비굴해 보여서 말이야. 안 그래도 딸까진 죄인인데. 딸 자식이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남자랑 함부로 몸을 굴려서 임신을 했으니까. 우리 가족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황송했겠냐고. 부모님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굴욕이나 안겨주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었지. 우리 아빠를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아빠 처음엔 좀 놀랐지만 내 임신을 축하해줬어. 그날 입을 열지 않은 것도 다른 사정이 있어서지. 너랑 사돈댁에 황송하고 창피해서가 아니야.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더니 그 속담이 꼭 널 두고 하는 말이네. 부끄러운 줄 알아?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애는 나 혼자 가졌어? 자기는 당당한데 왜 나만 부끄러워해야 하니? 시끄럽고 빨리 집에서 나가기나 해. 난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 간병인이랑 한 집에 같이 살기 싫어. 어머니 유품 정리도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 그딴 것들은 내가 다 갖다 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어딨어. 그런 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돼. 귀신 물건을 뭘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단 거야. 아니, 너 설마 우리 엄마 유산 바라고 내 집에서 버티려고 하는 건 아니지? 겨우 반년 간병해주고 유산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 어머니 유산에 관심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어머니 49제는 지내고 나가게 해줘. 우리 집은 불교도 아닌데 그딴 게 왜 필요하단 거야?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빌어드리는 거야. 이미 죽은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든 나쁜 곳으로 가든 뭔 상관이야?
귀신은 멀리 썩 꺼지는 게 남아있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자기 엄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 왜 와이프처럼 나한테 설교해? 넌 내 와이프도 뭣도 아닌 간병인이라고 했지? 법적으로는 네 와이프고 어머니 며느리야. 이 정도 말은 할 자격 있다고 봐. 우리 엄마는 49제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쯤 천국에서 아빠랑 둘이 천국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쓸데없이 49제요 뭐요 하면서 내 곁에서 시간 끌면서 내 마음 돌리려는 꿍꿍이 담지 마.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 뱃속에는 네 아이도 있는데 정말 이 아이까지 버릴 생각이야? 이제 몇 달만 있으면 태어나는데 안 볼 생각이야? 네가 낳은 아이한테는 관심 없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내 아이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네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우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양육비 그딴 거 일절 없으니까 괜한 힘 빼지 말고 포기해.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딜 가란 거야? 친정에 가면 되잖아. 왜? 친정 엄마도 없고 멋대가리 없고 무능한 아빠밖에 없어서 가기 싫어? 불쌍한 여자 같으니라고. 부모 복 없는 년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네. 날 그런 식으로 불쌍하게 보지 말고 우리 아빠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여자가 애를 두고 도망가겠냐고. 물론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사위인 너가 함부로 얕잡아봐도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다가 큰 코 다치니까 입 조심해. 그딴 가짜는 협박에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웃기고 자빠졌네. 며칠만 시간 줘. 그럼 정리하고 나갈게. 나도 날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싫어.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 장례식 치른다고 무리해서 뱃속 아기가 걱정돼.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좀 쉬게 해줘. 정 못 나가겠으면 넌 거실에서 자고 침대 시트 새 거로 싹 다 바꿔놔. 애인 데리고 갈 건데 네가 쓰던 더러운 시트를 쓰게 할 순 없잖아. 30살 아줌마인 너랑 달리 그 여자는 이제 겨우 24살밖에 안 돼서 더러운 거에 예민한 사춘기야.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귀여운 후배니까 신경 써서 집 청소해놔. 세상에 24살인 사춘기가 어딨어? 사춘기 여자애처럼 순수하단 뜻이야. 할 말이 없다. 부러우면 지는 법이야. 부럽다고 한 적 없어.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년이랑 바람 피고도 당당한 네가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내가 유부남이라서 더 설레고 좋다고 하던데? 남의 남자를 몰래 훔쳐먹는 재미를 아는 센스 있는 여자지. 도둑년한테 센스를 운운하는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끼리끼리 잘들 놀고 자빠졌네. 니들 같은 바퀴벌레들을 위해 시트 바꿀 일은 절대 없으니까 개소리 남발하지 말고 정신 차려. 감히 내 말을 무시하겠단 말이야? 이혼도 안 했는데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고 날 끌어내리고 그년이랑 내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그런 개 같은 말을 내가 왜 고분고분 들어줘야 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 말에 토 하나 안 달고 잘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웬 반항이야? 넌 그냥 내 간병인이라고 한 말 잊었어? 간병인 주제에 와이프나 할 수 있는 발언하지 마. 나한테 기생할 궁리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며칠만 시간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안 나가면 알아서 해. 나도 내 발이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 무슨 짓을 하겠단 말이야? 네 배를 힘껏 걷어찰 수도 있어. 자기 아이를 가진 내 배를 발로 차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 발로 나가라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어쩔 수 없네. 나갈게. 이제야 상황 파악했니? 진즉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넌 절대 나한테 못 이겨. 처음부터 지금까지 넌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 내 인형일 뿐이야.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네. 아빠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근데 너 지금 회사니? 회사인데 그건 왜? 왠지 아빠가 먼저 널 찾아갈 것 같아서.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사위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그딴 영감은 트럭으로 모시고 와도 무서운 거 일도 없으니까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 정말? 그럼 아빠 안 말릴게. 그래, 말리지 마. 영감이 대체 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구경해 볼 거니까 절대 말리지 마. 그 말 후회하지 마. 절대 후회 안 해.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랑 이혼하면 다신 그 못생긴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자꾸 내 대사 뺏지 마. 역겨운 놈이. 역겨운 건 네 얼굴이지. 미안해. 갑자기 뭐야? 돌았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람 헷갈리게 해. 아빠한테 네 회사 주소 보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날 찾아오라고 하는데 뭐가 미안하단 거야? 그딴 영감은 열을 보내도 백을 보내도 전혀 겁먹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 딸을 반품받고 열받아서 따지러 오려는 모양인데.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 내가 몇 대 때려서 내쫓아버리면 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우리 아빠 부하 10명 정도 거느리고 갔는데 괜찮겠어? 부하라니, 영감한테 뭔 부하?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 아빠 사실은 조폭이야. 뭐? 조폭? 지금 영화 찍고 있어? 요즘 세상에 조폭이 어딨어? 그런 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영화 속의 조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분명 우리랑 다른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을 조폭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양아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아빠는 스스로를 조폭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조폭이라고 해둘게. 말도 안 돼. 그럼 네가 조폭 딸이란 말이야? 내가 조폭 딸이란 게 너무 싫지만 내가 우리 아빠 딸이란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부정 안 할게. 친정에 안 가려고 한 것도 아빠의 직업이 싫어서였고 상견례와 결혼식에서 우리 아빠가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야. 입을 여는 순간 아빠의 직업이 뽀록 나서 내 결혼이 물 건너갈까봐 무서웠거든. 너 그거 사기 결혼이야. 네가 감히 날 속여? 더러운 조폭 딸년이 감히 나와의 결혼을 꿈꿨어? 난 네가 조폭 딸이란 걸 알았다면 너랑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 지엄마, 간병하게 하려고 날 임신시켜서 결혼한 놈이 사기 결혼이란 말이 입에서 나와? 그래서 네가 혼전 임신했단 말을 듣고 네 아빠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었던 거야? 자랑스럽지 못한 아빠지만 그런 아빠한테도 딸인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시켰다고 하는데 표정 관리가 됐겠어? 네 아빠가 정말 조폭이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다에 처넣겠다고 하던데 뭐? 바다? 난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날 바다에 쳐넣겠다고? 넌 그걸 듣고만 있었어?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바닷물에 꺼지는 거 생각하니까 재밌는데? 뭐? 재밌어? 너 사이코패스야? 넌 물을 제일 싫어하고 물귀신을 제일 무서워한다며? 근데 이젠 네가 그 무서운 물귀신이 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재밌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매일 떨고 살아야 하는 수기는 어떤 모습일까? 그만해. 제발 부탁이니까 네 아빠 좀 멈추게 해줘. 이미 발동 걸렸는데 어떻게 멈추니? 조폭이 괜히 조폭인 줄 알아? 네 아빠니까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야. 내가 널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거든. 나 너무 상처받았다고 울었으니까. 귀한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너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 그만해. 그년도 너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지? 아빠한테 말해뒀으니까 아빠가 도착하면 그년도 같이 데리고 만나. 다행이네. 혼자 쓸쓸하게 물귀신이 되지 않아도 돼서. 예민하고 귀여운 사춘기 여자애와 함께라면 차가운 바다도 따뜻하게 느껴지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 내가 뭘 해주면 날 용서해줄래? 우리 엄마 유산 좀 주면 날 놔줄래? 어머니 유산은 다 내 건데?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남인데 왜 우리 엄마 유산을 너가 가진단 거야?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다 증여해 주셨거든. 현금 2억 원이랑 집까지 다. 엄마가 치매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여자를 옷처럼 갈아치우는 너한테 실망할 대로 하셨겠지. 네가 데리고 노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쓰레기인데 나같이 착한 애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걸려든 게 미안하고 아픈 어머니를 반년이나 간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 재산은 몽땅 다 나랑 내 뱃속아기한테 주겠다고 하셨어. 너한테 줘봤자 며칠이면 다 날려버릴게. 눈에 훤한데. 부모님이 평생 어렵게 일궈 오신 재산을 어떻게 너한테 넘기시겠어? 네 손에서 탕진하게 할 바엔 손주의 미래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 유언을 존중해.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어. 난 절대 허락 못해. 네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돈은 다 내 돈이니까 나한테 돌려줘.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우리 엄마 건 다 들인 내가 상속받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은 생전에 이미 다 나한테 증여해 주셨다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니? 우리 아빠 곧 거기 도착할 텐데? 제발 오지 말라고 해.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조폭들이 우르르 회사로 몰려들면 난 앞으로 무슨 낯으로 회사 다니란 거야. 그럼 뱃속아기 양육비랑 위자료 입금해.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뭔 양육비야. 우리 엄마 유산도 지가 다 가져가 놓고. 나더러 무슨 돈으로 양육비랑 위자료를 주란 거야? 아무리 내가 바람피고 널 집에서 내쫓은 건 잘못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 너 때문에 난 이혼녀의 싱글맘이 되게 생겼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배신밖에 없었고 이용만 당했어. 근데도 양육비 위자료도 못 받고 순순히 물러나야 하니? 설사 내가 물러난다고 해도 우리 아빠는 절대 널 가만두지 않아. 아 진짜 재수 없어. 그럼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대출 받아서 내가 원하는 돈 줘. 넌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냐? 우리 엄마 돈 다 끌어가고도 모자라서 내 피까지 쫙쫙 빨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내 등골을 반년이나 파먹은 놈한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난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 간병한다고. 그야말로 온몸의 피가 절반은 줄어든 것 같거든? 시간 없어. 우리 아빠 곧 네 회사에 도착해. 어떡할래? 너랑 네 불륜이 얼굴에 피가 보이게 해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줘. 나한테 정말 왜 이래? 돈만 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넌 목숨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꼭 받아야 할 걸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발악하는 거야? 알겠어 줄게 주면 되잖아. 당장 대출 알아볼 거니까 조폭 네 아빠는 돌려보내. 약속 어기면 더 큰 후폭풍이 닥칠 건데 잘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지? 무조건 줄 거니까 제발 조폭들 못 오게 해. 일주일 시간 줄게. 일주일 내에 입금 안 하면 그땐 나도 우리 아빠 못 말려. 아 그리고 참고로 위자료는 좀 많이 청구할 거야. 왜인지는 알지? 이 결혼은 단순히 불륜으로 인해 파탄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결혼이니까. 그 후 겁먹은 전 남편은 대출받아서 순순히 꽤 큰 금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일시불로 입금했고 내연녀 역시 부모님한테 손 벌려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겠지요. 제 친정아빠가 정말 조폭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결론은 제 친정아빠는 그냥 평범한 분입니다. 전 남편 놈이 워낙에 겁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재미삼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조폭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정말로 믿고 정말 제가 부르는 대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입금할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위와 사돈댁 앞에서 과묵하게 계셨던 건 사위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면서 불편한 마음이 깔려있는 탓에 말수를 아꼈던 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기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이제 몽땅 다 제 소유로 됐지요. 물론 제가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쓸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에 따라 제 아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고 언젠가 아이한테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그대로 줄 생각입니다. 어제 입은 양복 오늘 세탁소에 맡겼어? 내일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늘 맡겨야 돼? 내일 출장 잡혔는데 그거 입고 가고 싶어서. 또? 출장가? 요즘 출장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전에는 지방 출장 거의 없었는데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주마다 가네?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지. 나 같은 개미가 무슨 힘이 있나? 근데 내일 토요일인데도 출장 가라고 해? 바쁜 일이 터지면 주말 상관없이 출동해야 쭉쭉 승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승진이란 게 경력이 쌓인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중요하잖아. 부잣집 딸로 예쁘게 자란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세상살이란 게 원래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남자는 힘들다고 하는 거겠지.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을 돌봐야 하고 직장에 나가면 또 상사 눈치 보면서 간도 쓸개도 빼놓고 개미처럼 일해야 하고 때론 또 허튼 짓 하지 않는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와이프 기분도 헤아려야 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이 따로 없는 삶이지. 내가 의심하고 감시했어? 난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뿐인데. 알아, 당신 순수한 사람이란 거? 근데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
당신은 별뜻 없이 말해도 듣는 나는 불편할 수 있단 거지. 자꾸 출장 가서 미안해.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고 신혼여행은 신혼인데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게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성공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자가 있다고 하잖아. 당신은 뿌리까지 공주인 부잣집 아가씨라.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당신한테 잘할게. 공주는 뭐고 아가씨는 또 뭐야? 우리 부모님이 날 애지중지 예쁘게 키우신 건 맞지만 나 그 정도로 철없고 꽃병 같은 여자는 아니야. 알아, 당신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단 거. 당신이 여느 부잣집 딸처럼 돈만 알고 이기적인 여자라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랑 결혼해주지도 않았겠지. 친구 결혼식에 가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우리처럼 밥 먹고 똥 싸는 인간 같지 않았어. 인형 같았고 선녀 같았고 공기만 먹고 사는 딴 세상 여자 같았어. 듣는 내 귀가 부끄러우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니,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부족한 것 없는 집에서 예쁘게 자란 당신이 나 같은 놈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기꺼이 내 데이트 요청을 받아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고 여신 같았어.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모든 걸 다 갖춘 당신이 내 와이프가 됐다는 사실이 말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형도 부모님도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친구놈들도 미인인 부잣집 딸 마음을 훔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서 귀찮아 죽겠어.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그 정도로 특별한 여자야. 더 말하면 나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만해.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알았어. 의심 안 하니까 그만 일이나 해. 양복은 오늘 저녁에 찾을 수 있게 부탁해 볼게. 수고해,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만해. 잠시 후 양복은 세탁소에 맡겼어? 아직. 그럼 안 맡겨도 되니까 양복에 손대지 마. 왜? 내일 입는다며. 내일 다른 거 입고 가면 돼. 괜찮아. 어차피 마트도 가야 하니까 가는 김에 그냥 가져다 주면 돼. 아니, 안 그래도 돼. 내 말대로 해. 왜? 혹시 양복 주머니 뒤져볼까봐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주머니는 왜? 주머니 속에 있는 사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다 봤어? 사진 속의 만삭의 여자는 누구야? 아, 그 여자. 그냥 먼 친척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결혼한 지 2년 됐지만 그런 친척은 본 적 없는데? 먼 친척이니까 못 봤지. 당신 부모님이랑 당신이랑 넷이서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벚꽃 만개했으니까 아직 2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사진이잖아. 나한테 비밀로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빼고 넷이서 벚꽃 구경 갔었어? 그 여자는 당신 팔짱까지 끼고 사진 찍었던데 꽤 친한 사이인가 봐? 친해서가 아니라 사진 찍으면 원래 다들 팔짱 끼고 찍고 그러잖아. 난 안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오해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야. 뭘 오해했단 말이야? 그 여자가 당신 애인이고 혼외자를 임신했다는 게 오해란 말이야? 애인은 뭐고 혼외자는 또 뭐야? 그 여자 뱃속 아기는 내 아이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난 절대 당신 배신한 적 없어. 날 배신한 적이 없어? 가족 그룹으로 불륜녀랑 만나서 나들이하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온 집 식구가 날 바보로 만들어 놓고 배신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불륜녀가 아니라 먼 친척이라고 했잖아. 그 말을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거야? 당신 이런 여자 아니잖아. 순수하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왜래?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만삭이라는 건 적어도 1년 전부터 만났다는 뜻이겠지? 1년 전부터 늦게 들어오고 출장 간다고 하고 외박이 잦아졌으니까. 시기적으로 그 여자의 임신 기간이랑 딱 맞아떨어지잖아. 나랑은 나중에 아이 갖자고 피임한 주제에 그 여자랑은 자유롭게 아이를 만들었나 봐? 입으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고 뒤로는 딴 년을 임신시키고 날 배신했니? 바보처럼 네 말이라면 뭐든 다 믿는 날 구슬려 놓고 돌아서서 딴 년이랑 노닥거리니까 재밌었니?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래? 나 정말 억울해. 내 속이 버선이라면 뒤집어 보여주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어쩌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날 의심하지 말아줘. 당신은 공주고 난 머슴인데 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니? 그 여자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잖아. 뭔 친척이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 여자 얼굴을 당신 회식 단체 사진에서 본 기억이 있어.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그 여자 만나고 당신 상사랑 상담해도 되지? 그건 절대 안 돼. 그 여자랑 바람 폈단 걸 인정하는 거야? 알겠어. 바람은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는 찾아오지 마. 그렇게 되면 나랑 그 여자 둘 다 잘릴지도 몰라.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정말 회사 동료년이나 보네. 뭐? 찔러봤다고? 아까는 회사 단체 사진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찔러봤다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 이렇게 음흉한 여자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뒤통수 맞은 사람은 나야. 너한테 있어서 난 대체 뭐니?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날 사랑한다고 반복하면서 안심시키고 뒤로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는 이유가 뭐야?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으면 나랑 이혼했으면 됐잖아. 왜 사람을 기만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영혼 없는 앵무새 소리로 들릴 뿐이야. 왜 그랬어? 왜 날 배신했니?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웠어. 직업 학벌 집안도 나무랄 데 없는데 요리와 살림까지 잘해서 숨이 막혔어.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긴장됐고 쉴 수 없었어. 그래서 날 선배라고 우러러봐주는 여자한테 마음이 갔던 거야. 혼외자 낳고 두 집 살림할 생각했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나랑 이혼할 계획이었니? 그건 더더구나 아니야. 그럼 뭐야? 사실 별 생각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어. 임신도 내가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저절로 애가 생긴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내 집에서 나가. 누구 맘대로.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지. 내 짐도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네 짐은 다 버렸으니까 내 집에 발들일 필요 없어.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는 게 어딨어? 당신 머리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남의 물건? 내 집에 네 물건이 어딨니? 노트북부터 해서 아이패드, 옷, 신발, 가방, 컵까지. 거의 전부의 물건들은 다 내가 사준 건데 네 거가 어딨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우수한 형한테 지고만 살아서 한이 된다고. 형이 갖고 있는 건 다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들이 어떻게 네 거란 말이야? 머리도 안 좋고 돈도 잘 못 번다고 무시만 하던 부모님이 부잣집 딸인 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돈벼락 떨어진 줄 알고 처음으로 우리 막내 하니까 정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니? 날 이용해서 아주버님한테 허세 부리고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니까 뿌듯했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 2년 동안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난 당신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간이 딴 년을 임신시켰니? 당신이라면 내가 바람펴도 용서해 줄 줄 알았어.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이니까 마음이 한없이 관대할 줄 알았어. 사랑만 받고 산 사람이니까 증오 따위는 할 줄 모를 줄 알았어. 바보 아니야? 난 감정 스위치가 고장난 불량품이 아니야.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화하는 정상적인 여자야. 그리고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착하게 해주면 호구로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칠푼이 팔푼이로 보이니? 그 여자랑은 헤어질게.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되니? 그냥 양육비만 주면 되잖아. 누구 돈으로? 설마 내 돈으로 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 돈으로 주면 돼. 월급 받으면 통째로 지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놈이 지 돈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네 부모님도 나이 먹고 그따위로 놀면 안 되지. 지금까지 나한테 들러붙어서 얻어먹은 게 얼만데. 감히 날 배신하고 아들 불륜녀랑 꽃구경을 다녀?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자비심으로 바보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인간 취급해줬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한테도 전해. 나도 내가 부족한 놈이란 거 잘 알아. 그래도 그런 날 사랑해줬잖아. 제발 잠시만이라도 초심을 생각해보면 안 돼?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내일 변호사 찾아서 연락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며칠 후 이게 뭐야? 돈을 돌려달라니? 너 나한테 돈 맡겼어? 뭔 돈을 돌려달란 거야? 맡겼었잖아. 통장은 지가 맡아서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내 통장 맡겼잖아. 그래서? 그래서라니? 나 모르게
정기적으로 그 통장에서 꺼내 쓴 돈 다 갚으라고 하는데? 사람 말 못 알아듣니? 너 내 돈 안 꺼냈었니? 비밀번호를 공유한 건 나도 꺼냈어도 된단 말 아니었어? 한 번도 꺼내 쓰라고 허락한 적 없어. 널 믿고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너한테 맡긴 건 내 잘못이야. 그건 내가 반성해. 결혼했고 남편이니까 믿었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은 결과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 돈 돌려줘. 다 쓰고 없어. 그럼 빌려서라도 갚아. 이쪽엔 곧 애도 태어나는데 너한테 줄 돈이 어딨어? 출산하고 애기용품 사고 돈 쓸 일이 천지빛깔이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을 왜 내가 이해해줘야 한단 말이야? 애 키울 자신이 있어서 애 만든 거 아니었니?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네 사정까지 배려해줘야 하고 내가 피해받아야 하니? 애가 태어나면 꼭 갚을게. 난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인 네 스케줄에 맞춰줘야 하냐고. 애는 죄가 없잖아. 애는 죄가 없지만 그 애를 만든 니들한테는 죄가 있잖아. 죄는 무슨 죄? 간통죄도 이미 폐지되고 없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배우자를 배신한 건 죄 아니니? 내 허락도 없이 내 혼전 재산을 꺼내 쓴 건 죄 아니니? 돈도 많은 내가 최고의 변호사 찾아서 고소 때려줘?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래? 일주일 시간 줄게. 내 돈 2천만 원에 위자료 입금해. 안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고 네 회사에 니들 짓 다 까발킬 거야.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우리 부부잖아. 대화로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찌질하게 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내 돈이 탐나서 나랑 결혼했고 내 돈이 눈에 밟혀서 나랑 이혼 못하겠다고. 버러지 같은 놈이랑 결혼한 나 자신이 싫어지니까 그만하자. 사후로 너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이혼한다고 다 일러 바쳤어? 일러 바친 게 아니라 통보했어. 네 부모님이 뭐라고 내가 일러 바치니. 그동안 내 덕에 팔자에도 없는 호강 누리고 산 주제에 아들 불륜녀랑 꽃구경 다니는 노인네들한테 할 말을 해야겠어서 연락했어. 안 되니? 머릿속이 온통 꽃받친 노인네들이 이혼 소리 듣자마자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 돈이 그렇게 좋니? 며느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내 발목을 잡을 정도로 내 돈이 욕심나는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순식간에 통곡을 멈추고 싸늘한 소리로 날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들 호의를 무시한다고 욕설을 퍼붓더라? 겉과 속이 다른 건 니네 집 유전인가 봐?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은 또다시 날 무시할 텐데 어떡할 거야? 무시는 무슨? 널 버리겠다고 하던데? 뭐? 날 버린다고? 그래, 부잣집 딸한테 버림받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대. 내 연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놈은 자기들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네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 평생 잘난 형한테 눌려 살고 편애하는 부모님한테 차별받으면서 살다가 이젠 아예 부모님한테 버림받게 됐으니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그렇게 내가 불쌍하면 나랑 이혼 안 하면 되잖아. 너한테는 네 아이를 임신한 년 있잖아. 곧 아이도 태어날 테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니? 나한테 아이가 어딨어? 그 여자 뱃속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래. 내가 이혼하고 집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헤어지재. 내가 사는 집이 욕심나고 내가 돈 잘 쓰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혼당하고 개털된 난 필요 없대. 우리 집이 부잣집이 아니고 처가가 부잣집이었단 걸 알고는 경멸의 눈길로 날 보면서 지 뱃속 아기 아빠는 따로 있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날 돈으로밖에 안 보냐고. 난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날 이용하려고만 하냐고. 모든 사람들이 널 무시한 건 아니야. 적어도 한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 있잖아. 난 진심으로 널 좋아했어. 어딘가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 눈빛이 가슴 아팠고 내 앞에서 긴장하고 서툰 모습 보이는 것도 귀여웠고 다른 사람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게 좋았어.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조건이 아닌 마음의 움직이라고 생각했어. 있는 그대로의 날 사랑해주는 널 있는 그대로 좋아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늦었어. 나 지금 깊게 반성하고 있어. 다신 바람 안 필게. 처음엔 돈 때문에 당신한테 접근한 것도 맞고 돈 때문에 당신한테 입 벌린 소리하고 꼬리 흔든 것도 맞아.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정말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진심으로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단 걸 처절하게 깨달았어. 바람 피기 전에 그런 말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럼 감동했을 텐데 이젠 아니야. 감동은커녕 역겹기만 해. 내가 역겨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줘, 여보. 그 여보란 소리도 두 번 다시 하지 마. 나을 시간 남았어. 내 돈이랑 위자료 입금하고 이혼하러 가. 요행은 없어. 그 후 남편 놈은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돈을 입금했고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순순히 위자료를 입금하지 않았고 임산부라고 봐주려고 했던 전 마음을 바꿔먹고 불륜녀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책상에 던졌고 그로써 그들의 내연 관계가 회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륜녀 뱃속 아이의 아빠는 또 다른 회사 동료였고 그 회사 동료도 이혼 소동에 말려들면서 그야말로 수라장이 됐고 그들 셋은 다 회사를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짐승들도 아니고 일하는 곳에서 더러운 짓들을 하더니 벌 받은 것이지요. 너 지금 어디니? 대체 언제 올 생각이야? 아까 문자 드렸잖아요. 오늘은 저희 엄마 발이 나는 날이라 장례식장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장했니? 네 엄마 장례식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넌 여기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세상에 친정엄마 장례식 치른다고 시댁제사에 빠지는 며느리가 어딨니? 넌 출가 외인이야. 오빠도 있는데 네가 거기 있어야 할 필요성이 1%라도 있니? 오빠는 오빠고 저는 저지요. 절 낳아주고 키워주신 제 친정엄마를 보내드리는 날인데 출가 외인이 웬 말이고 오빠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에 어머니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니?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데 겨우 엄마가 죽었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은 너밖에 없겠다. 시집 왔으면 시댁의 제사를 제일 큰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엄마가 죽었다고 장례식장에서 쳐울면서 오버하기나 하고 꼴불견이니까 적당히 해. 누군 부모님 저 세상에 안 보내봤나?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전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상들한테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저희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뭐야? 그걸 시애미 앞에서 말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나랑 한판 붙겠단 거야 뭐야? 사람이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그게 뭐니? 그게. 제가 상식이 없어요? 그래. 넌 상식도 없고 도리도 모르는 바보야.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내밀면 제사상은 누가 차리란 거야? 조상들을 노엽게 해서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니?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제사에 관한 건 너한테 다 넘겼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더 이상 시간 지체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서 장 보고 음식 준비해. 그건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면 되는데 뭐가 무리란 거야? 보잘것없는 집안의 평범한 딸년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집 조상들을 성심성의껏 모셔야지. 감히 제사상도 안 차리겠다고 싸가지 없이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넌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고 교육받았니? 하긴 애미가 그 모양인데 딸 자식을 제대로 교육이나 시켰겠냐고. 지금 제 친정엄마 흉을 보시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는 거야. 웬만하면 죽은 사람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기어이 말하게 만들고 있잖니? 네 엄마는 옷차림부터 외모까지 어딜 봐도 품이란 게 없었단 건 부정 못하지?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평생 시장 귀퉁이에서 더러운 생선 장사나 하고 상견례 하던 날 네 엄마 몸에서 나던 비린내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난 생선을 만지지도 못하는 몸으로 돼버렸잖니? 시장에서 더러운 생선만 만지던 사람이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켰겠어? 너가 그렇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는 건 다 시장에서 막 굴러먹은 네 엄마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평생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자격지심 갖고 계세요? 자격지심은 누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단 거야? 우리 그때는 다들 전업주부 했어.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건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저희 엄마는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셨으니까. 그 얼마나 고달프고 치열하게 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돌아가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지요. 누가 네 엄마에 대한 찬사 듣고 싶다고 했니? 난 지금 너 보고 당장 와서 제사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 논 좀 흐트리지 마. 우리 아들은 대체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기가 막힌다. 네가 이런 발칙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니들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어. 처맨 조용하고 타소곳하길래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의 그 내숭에 완전히 속은 기분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될 레벨이니까 이번 기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을 거야. 전 어머니 교육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니? 너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아들한테 다 떠맡긴다며? 난 우리 아들을 한 번도 부엌에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니? 네가 하는 살림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아들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시집 온 거야? 살림은 여자의 기본 아니니?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 안 오면 니들 이혼시킬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대답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제가 왜 움직여요? 전 이혼하겠다는 뜻인데요. 뭐야? 어머니가 이혼하라면서요. 저 역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 며느리로 산다고 갑갑할 때 많았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심술로 가득 찬 어머니 얼굴 안 보게 돼서 속이 시원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별로 감사한 건 없지만 예의상 감사하다는 인사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귀한 내 아들을 뺏어가서 2년이나 산 주제에 감사한 게 없어? 내가 없었음 내 아들도 없었고 넌 결혼도 못했어. 그런 억지 들어주는 것도 이젠 질렸으니까 그만하세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혼 못 시킬 줄 아나 본데? 아나 떡이다. 무조건 이혼시킬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잠시 후. 내일 나랑 법원에 가. 법원에는 왜? 이혼해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장모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게 어딨어. 우리 엄마의 장례식보다 자기네 집 제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네 엄마도 이혼시킬 거라고 펄펄 뛰고 있으니까 소원 들어주려고. 우리 일에 우리 엄마는 왜 끌어들여? 엄마가 이혼하라고 한다고 이혼하는 게 어딨어?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해도 괜찮겠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믿었는데 이젠 그냥 다 귀찮아. 영원한 사랑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 그냥 이대로 너랑 남남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어딨어?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우리 엄마 장례식보다 자기네 집 제사를 먼저 챙기라고 하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혼시키겠다고 말한 게 조금 싫은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는 옛날 사람이고 시어머니잖아. 옛날 분이니까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것을 굳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 필요 있어? 옛날 사람이면 시집살이 시켜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 이제 겨우 68세인데 무슨 옛날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닌데 왠지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그냥 혼자 제사상 차리기 힘드셔서 그런 거란 뜻이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엔 혼자 잘만 차리던 제사상을 며느리 보고부터는 갑자기 차릴 수 없다고?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시겠지? 우리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장모님도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젊은 우리가 이해해주자. 그래, 늙은 어머니는 그렇다고 쳐. 근데 젊은 넌 뭐니? 어떻게 자기네 집 제사 지낸다고 장모님 장례식에 빠질 수 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제사 지내야 하는데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해. 조상님들이 노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생전에 사위라고 얼마나 챙겨줬는데. 겨우 그런 이유로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도 배웅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내 기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랑 우리 엄마보다 자기네 집 조상들이 더 소중해?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한테 내가 살림 못한다고 흉봤다며?
내가 한 살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다시 다 한다고 했단 말 들었어. 살림은 전업주부인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너무 안 돼 있어서. 퇴근하면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어머니한테는 지 좋은 쪽으로 내 뒷담화 했어? 그건 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수다였어. 당신 흉을 보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면서 분위기 띄웠을 뿐. 일부러 당신을 난감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야. 애초에 전업주부 하겠다고 했음 모든 집안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지. 왜 절반 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부터 난 의문이야. 집안일은 자기가 더 잘하니까 그렇지. 그럼 차라리 나가서 일해. 내가 집에서 살림할게.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한들 당신보다 더 벌긴 어렵잖아. 남자 주제에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무능한 놈이라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런 말 듣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집에서 살림만 잘해줘도 나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하지만 집안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나보다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내 슬픔보다 어머니 기분이 먼저인 남자는 필요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시집살이 당할 때도 곁에서 구경만 하던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를 못 찾겠어. 앞으로는 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게.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오지 마. 널 보면 불쾌해질 것 같으니까 얼굴 보이지 마. 이번 일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맹세할게.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맹세에는 관심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말했잖아. 난 2번 다시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어머니랑 인연 끊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와는 안 보고 못 살지만 나는 안 보고도 살 수 있잖아. 아니, 난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엄마와 절연할게. 그러니까 이혼하겠단 말만 하지 말아줘. 1시간 후. 내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니까 재밌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날 남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어? 인연 끊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정말 뱀이 따로 없네. 세상에 어떻게 너같이 무서운 여자가 있을 수 있니? 왜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인연 끊고 살아야 하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안 보고 싶으니까 인연 끊으라고 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너한테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제사에 가지 않으면 이혼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인연 끊을 수밖에 없죠. 전 정말 2번 다시 어머니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면 되지. 왜 엄마인 날 버리겠다고 하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어떻게 이애미랑 인연을 끊자는 말을 할 수 있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협박하니까 착한 우리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날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협박한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는 일 있나요? 그 사람은 저랑 헤어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절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소리니? 우리 아들은 잘 벌고 있는데 뭐가 살 길이 막막하단 거야? 그 사람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한 지 1년이나 됐는데 모르셨어요? 우리 아들이 전업주부라고? 남자가 무슨 전업주부니? 남자는 전업주부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애도 없는 전업주부라면 살림 정도는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머니 아들은 살림은 대충 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놀기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정말이니? 정말 우리 아들이 백수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니가 아닌 절 선택했을 리가 없겠죠.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우습게 보니? 지금 무직이라고 영원히 그렇게 살겠니?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착했고 너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아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분명 자기 밥벌이는 할 거니까 구박하지 말고 믿어줘. 나도 앞으로는 너한테 시집살이 안 시킬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 난 우리 아들 안 보고는 못 살아. 너도 알잖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겨우 아들한테 절연당했다고 징징대고 오버하긴. 꼴불견이니까 그만하세요. 시애미한테 그게 할 말이니? 친정엄마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오버하지 말라면서요? 똑같은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전 엄마를 영원히 잃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못 보는 것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괴로워요? 30 중반인 자식을 무슨 중학생 보듯이 보는 거 토 나오니까 그만하시죠? 아들 볼 때마다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 톡톡하고 역겨움과 부끄러움은 늘 제 몫인가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할게. 다신 네 남편을 애처럼 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을게. 쩍하면 오라가라 하지도 않고 명절 생일에만 보는 거로 만족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우리 아들을 갈라놓지만 말아다오.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 늦었고요. 저희 엄마가 품이 없고 엄마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전 영원히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쁜 년! 어머니랑 인연 끊을 수 있다면 나쁜 년 100번도 될 수 있네요. 2시간 후. 여보, 나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어. 엄마랑은 성공적으로 절연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장례식장엔 왜? 장모님 보내드려야지. 나도 우리 엄마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난 이제 엄마랑 절연하고 온전한 자기 남편으로 살겠다고 했잖아. 난 사위인데 그런 내가 장례식에 안 가면 뭐가 돼. 형님이랑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오빠랑 친척들은 너한테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상관없어. 포기하다니? 뭘 말이야. 널 우리 집 사위가 아닌 남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야.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는 엄마를 모른 채 하고 절연까지 했는데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도 그리고 나도 널 용서할 생각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랑 절연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이혼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난 네가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냐고. 더 이상 생각 없이 사는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뭐? 내가 생각이 없다고? 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또 내 말대로 지 엄마랑 인연 끊은 네가 바보 같아. 자기 의사가 없이 남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남자는 매력이 없어. 어머니한테 흔들리다가 나한테 버림받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나한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한심해. 착하고 자상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넌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고. 자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나도 내 주장을 펼치고 살고 싶어.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걸 어떡해.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은 엄마가 나 대신 해줬고 엄마 말대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살면서 내가 뭘 결정해야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회사도 여기저기 옮기면서 정착하지 못했던 거야. 결단력이 없고 멘탈이 약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 그래서 전업주부가 됐고 이대로 영원히 조용하게 살길 바랬는데 당신마저 날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네가 그렇게 된 건 네 탓도 있겠지만 네 엄마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고 육아의 최종 목표는 자립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네 엄마는 그걸 모르니까 30 넘은 아들을 아이 대하듯 하고 자식을 자신의 치마폭 속에 감싸고 자기 맘대로 하면서 살려고 한 거야. 거봐, 나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잖아. 난 피해자인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냐고. 앞으로는 엄마 대신 당신 치마폭 속에서 당신 말 들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주라!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네. 난 네 보호자가 아니라 네 배우자야. 우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은 이혼녀가 될 자신 있어?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아? 난 당당하게 내 인생 사는데 남들의 시선을 왜 두려워하니? 제발 부탁이야. 씩씩한 당신 곁에 있게 해줘. 당신이 없음 난 못 살아. 다 끝났어. 마지막 한 번쯤은 쿨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보여주길 바래. 그 후 제 마음을 돌리기 어렵단 걸 안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없었던 것이 불행 중에 다행이었죠. 귀한 자기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다고 히스테리를 부리던 전시모를 보면서 이혼은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죠. 나 다음 달에 결혼식해. 네가 준 네 남친이랑 드디어 부부가 되기로 했어. 뭐라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니? 역시 여자는 사랑받을 때 제일 빛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어대서 귀찮을 지경이야. 난 그냥 친구가 준 남자랑 행복하게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데. 자꾸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곤란하잖아. 사실 그대로 말하면 오해할 것 같고. 그냥 입 다물고 웃기만 하는 게 은근 갑갑하단 말이야. 난 너한테 내 남친을 준 적 없어.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너한테 질려서 나한테로 온 남자라고 했어야 하나? 네가 유혹하고 꼬리를 쳐서 뺏어갔다고 해. 미친년이 왜 자꾸 사람을 열받게 하고 지랄이야. 아직도 날 많이 원망하고 있는 거야? 네 남친을 뺏은 지도 이젠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우릴 용서하지 못하고 우릴 저주하고 있었어? 친구가 행복한 게 그렇게도 심술나니? 다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으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남자한테 버림받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쪼잔하게 나올 거야? 이젠 그만 불쾌한 감정 다 털고 순수하게 친구랑 전 남친을 축복해줄 순 없니? 축복?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100년회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결혼식에 와서 진심을 다해 축복해주라. 내가 거길 왜 가니? 그래야 전 남친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형편에 이제 2번 다시 그 사람 정도의 남자를 못 만나겠지만 어쩌겠니? 그게 네 운명인 것을.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자일 텐데. 놓쳐버린 물고기가 너무 커서 분노도 상처도 크겠지? 그래도 우리말에는 집신도 짝이 있단 말이 있잖아. 경제력 없는 노총각, 애딸린 이혼남비 짊어진 빚쟁이 남자. 그중 하나 찾아서 결혼하면 되겠네. 우리나라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니까 시집 못 갈 일은 없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해야 한단 말이야? 초중고를 같이 다닌 널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남친을 뺏는 짓을 하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이 입에서 나오니? 네가 일도 안 하고 매일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니까. 그 사람이 기생충 같은 너한테 질려서 나한테 온 건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하니?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 여자랑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멀쩡하게 생겨서 집구석에서 백수짓이나 하는 나태한 너한테. 그 사람은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없다고 했어. 네가 못나서 남친을 잃은 것이지. 내 탓이 아니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고 결혼식에 와. 하나만 물을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 우리가 애니? 사랑 타령이나 하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되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어. 난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이거든. 날 책임져줄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준 거야. 그건 곧 그 사람을 뺏어도 된다는 뜻 아니니? 너한테 뺏으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어. 안 뺏기고 싶었으면 잘 관리했어야지. 지가 맹해서 뺏겨놓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단 거야. 그 사람이랑 바람피면서 나한테 미안하단 생각은 한 적 없니? 어차피 너랑은 안 맞는 사람이야. 결혼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인데 내가 왜 미안해하니?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니? 우정 따위는 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우정을 버린다고는 안 했어. 여전히 널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초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축의금 받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란 거. 잘 알아. 축의금도 받고 너한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보여주고 인원수도 채우고 꽉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떼기잖니. 그렇게도 내가 가지길 원하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와서 축복해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 남편이랑 갈게. 남편? 너한테 남편이 어딨니? 네 남친은 나랑 결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 인간 말고 나한테는 결혼한 사람이 있어. 너 결혼했니?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내 남친을 뺏어간 너한테 내 결혼을 알릴 필요는 없잖아. 친구들 중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다들 너와 나 사이를 알고 있는데 굳이 내 결혼을 너한테 왜 말하니? 말도 안 돼. 너 대체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 결혼식 때 보면 알 거 아니야. 보나마나
나이도 많고 못생긴 아저씨랑 결혼했겠지. 내 남편을 보면 네가 질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내가 널 질투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대신 축의금은 두 사람 거 갖고 와. 축의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둘이서 처먹고 가는 얌체짓 하지 말고. 내가 너니? 난 언제 어디서나 상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한 달 후, 너랑 같이 온 남자 누구야? 설마 고등학교 때 그 유명했던 준성이는 아니지? 왜 아니니? 준성이 맞는데? 준성이가 왜 너랑 같이 있어? 그거야. 준성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겠어? 걔가 왜 네 남편이냐고. 걔는 꽤 큰 회사 사장 딸이랑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랑은 이혼했거든. 그 여자가 바람 피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들었어. 준성이가 이혼했다고? 난 금시초문인데? 아니 근데 이혼했음 했지.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너랑 붙었냐고. 준성이는 학교 다닐 때도 축구를 잘해서 최고로 인기 있었고 성인이 돼선 프로 축구 선수가 됐다고 들었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걔 눈에 들어서 결혼까지 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너 설마 고등학교 때 준성이랑 사귀었어? 날 좋아한다는 편지는 받은 적 있어. 하지만 그땐 대학 입시에만 관심이 있었던 난 그를 거절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내 남친이랑 헤어졌단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 서로 상처를 가진 우리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에 올인했지. 난 내가 스피드 결혼을 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운명의 사람을 만나면 만난 시간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 운명 좋아하고 자빠졌네. 준성이가 어떻게 네 운명이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인기 있었던 준성이가 너한테 대시했단 게 말이나 돼? 말이 되던 안 되던 그게 사실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음흉한 년. 네가 준성이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너한테 말하니? 지금도 그렇게 질투하는데 그때라고 가만히 있었겠어? 너 설마 내가 네 남친을 뺏어서 결혼한다고 준성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한 건 아니지? 비밀로 할 필요 있니? 부부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걔가 날 어떻게 보겠어? 넌 머리를 사고하려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머리가 장식인 년은 너지. 내 남편이 널 어떻게 보냐고? 그냥 단순하게 친구 남친을 뺏은 환양년으로 보는데? 내가 준성이를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날 친구 남친이나 뺏는 몰상식한 여자로 만드니? 너 마녀니? 괴물이야?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긴 한 거야? 심장에 털난 년은 너면서 뭔 개소리를 지저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준성이랑 이혼해. 내가 왜? 내가 걔랑 결혼할 거니까. 살다 이런 웃긴 개그는 또 처음이네. 네가 유치원생이니? 왜 어울리지도 않게 유치한 소리하고 그래? 내가 널 차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란 걸 직접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야. 네가 내 남친을 뺏어가준 덕에. 난 내가 짝사랑하던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너도 준성이를 좋아했단 말이야? 준성이는 모든 여학생들의 이상형 아니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벅차오르느니 가슴을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알려주고 공감받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분 좋은데? 너 성격 진짜 개더럽단 거 알아? 내 남편보다 더 잘난 남자랑 결혼했다고 자랑하니까 기분이 찢어지니? 그렇게 말하면 네 남편이 불쌍하잖니. 내 남편은 내 남편대로, 네 남편은 네 남편대로 각자 장점이 있을 텐데 내 남편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네 남편이 너무 불쌍하잖니. 바람피는 개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널 선택해준 인간인데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그런 거 별로 아닌가? 시끄러워. 누굴 열받아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세상 모든 건 돈이 결정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건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너도 준성이 돈 보고 덮쳤으면서 어디서 고상한 척 우아 떨고 있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평생 놀고 먹을 궁리한 년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설교하고 지랄이냐고. 내 남편이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한 적은 없어.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일은 내 삶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미친년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기어오르고 지랄이야. 집에서 컵만 가지고 노는 년이 일은 뭔 일을 한단 거야. 아직도 그 소리니? 난 컴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업하고 있어. 벌 만큼 벌고 있고 내 남편한테 기대서 살 필요는 일도 없어. 웃기지 마. 네 남편이 넌 백수라고 했어.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남편? 그렇게나 타격이 크니? 네 남편인지 내 남편인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 까불지 마. 그러다가 준성이도 나한테 뺏길 수 있어. 겨우 네 주제에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혼신을 다해서 뺏을 생각인데? 왜 매번 너만 행복하게 사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반드시 네 남편을 내 거로 만들 거야. 결혼식 날에 그런 말해도 되니? 네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설마 그 사람한테 다 고자질 하려는 건 아니지? 어쩌지? 네가 보내온 카톡 내역. 방금 네 남편한테 몽땅 다 보냈거든. 자존심도 세고 집착욕도 강한 그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게 하면 내 행복을 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넌 우리 부부를 너무 물로 봤어. 그 사람은 오늘 무조건 나랑 결혼식 올릴 거야. 동료들, 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파혼 같은 창피한 짓은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그래? 그렇게 자신 있다니까? 다행이네. 그럼 결혼식 잘 치르고 쭉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행복이란 게 그렇게 쉽게 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반년 후. 나 이혼했어. 그랬니? 안물안궁인데 굳이 나한테 그런 걸 보고하는 이유가 뭐니? 내 이혼 소식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너일 것 같아서. 나 그렇게 성격 나쁜 여자 아니야. 축하는 못 해줘도 저주는 한 적 없어. 왜인지 아니? 널 저주하면 현재 내 행복이 날아갈까봐 무서워서야. 끝까지 지가 행복하단 걸 어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지? 어떻게 알았어? 들켜버렸네? 농담은 그만하면 됐고 본론에 들어가자. 무슨 본론? 아무것도 안 궁금한데?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궁금하면 그냥 솔직하게 궁금하다고 해, 이년아.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해. 나한테서 뺏어갈 땐 언제고 왜 이혼했니? 그 인간 나랑 결혼하고도 바람 폈어.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이혼하자고 하더라. 결혼 반년 만에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 잡았는데도 완강하고 단호하게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따라서 전업주부였던 난 순간적으로 백수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런 구차한 상황을 나한테 말할 때는 용기가 필요했을 테고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지치부를 내보인 거 아니야. 그게 뭐니? 돈 좀 빌려주라. 뭐라고? 황당한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도움을 청할 때가 너밖에 없어서 그래. 500만 원만 빌려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빌린 돈은 이래서 꼭 갚을 거니까 제발 날 좀 도와주라. 넌 내 남친을 뺏어간 년이고 너와 난 원수란 거 잊었니?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돈 빌려달란 말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인간 바람펴서 이혼했다며. 그럼 위자료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인간이 바람핀 건 맞지만 증거가 없어서 소송도 못했어. 교활한 것들이 정신적 사랑만 하고 바람이라고 의심할 만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바람 피는 것 같아서 400만 원이나 빌려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렇다 할 증거도 찾지 못하고 헛돈만 팔았어. 빚 안 갚으면 이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서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겨우 400만 원 빚도 갚을 여력이 없니? 인생 무책임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도와줄 생각 일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 우리 친구잖아. 이젠 아니지. 내 남친을 뺏은 년이 무슨 친구니?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만나자. 직접 얼굴 보고 내가 사과할게. 얼굴 보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돈 빌려달란 말을 할 수 있는지. 꼬라지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은 내가 해외에 와 있어서 무리란다. 해외에 있다고? 여행 갔니? 남편 따라왔어. 올해부터 그 사람이 여기서 일하기로 했거든. 거기가 어디란 말이야?
어디든 너랑 상관없잖아. 내가 찾아갈까봐 무서워서 그래?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어디 남편 내조나 제대로 하겠어? 걱정하지 마. 네가 돈만 빌려주면 네 남편한테는 절대 관심 갖지 않을게. 돈 빌리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니까? 빌릴 데가 너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일을 몇 년이나 한 년이 가진 돈이 그렇게도 없단 게 싫어야? 넌 하루살이니?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는 대책 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나 자신이 부끄럽다. 차단할 거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 후 빚을 갚지 못한 불륜녀는 결국 유흥업소의 길로 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 후 가정에 마음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에 빠지고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짊어졌고 그 바람에 부모, 형제, 지인들한테 절연당하고 그야말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의 우정은 깨졌지만 쓰레기놈을 뺏어가 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할 거야? 방금 회사에서 나왔어. 그래? 그럼 지금 저녁 준비하면 되겠네? 삼겹살 구울까 님, 동태찜 할까? 회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집에는 안 가. 왜? 회식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 집에 안 가기로 했어. 무슨 뜻이야? 너랑 같이 사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뜻이야. 미안하지만 나랑 헤어져 주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야.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어쩜 이대로 쭉 살 수도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가 생겨버렸어. 누구한테 아이가 생겼단 말이야? 나한테. 나 이제 8개월만 있으면 아빠 돼. 그래서 너랑 이혼해야 돼. 태어날 내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혼외자 아닌가? 너랑 이혼하고 아이 엄마랑 결혼하면 내 아이는 혼외자가 아니잖아. 아이 엄마? 그게 누구야? 안 묻는 게 좋을 거야. 알아봤자 상처만 받을 테니까. 넌 바람 폈어. 나한테는 내 연녀가 누군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은희야. 은희? 내 친구 그 은희? 그 은희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구랑 바람 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다른 매력을 보이는 은희한테 마음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 그러게 왜 자꾸 은희를 집으로 불렀어? 남녀는 원래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다른 감정이 생긴다는 거 몰라? 나와 은희를 엮어준 사람은 너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결혼할 때 너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웬만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재채기와 사랑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은희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운명이었어. 진짜 최악인 말 하고 있다는 자각 있어? 그러게 왜 임신도 안 했어?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또 달랐을 수도 있잖아. 신은 여자한테 아이를 볼모로 남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넌 신이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결혼하고 1년은 아이 갖지 말고 신혼처럼 지내자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와서 지나간 일 왈가왈부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이혼해주라. 위자료는 줄 생각이니까 너한테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잖아. 왜 대답이 없어? 이혼해줄 거지? 이혼은 해줄게. 다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설마 천문학적인 위자료 달라고 할 건 아니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정말? 왜? 너 돈 좋아하잖아. 날 배신한 인간들의 더러운 돈에는 관심 없어. 그게 정말이야? 공짜로 이혼해주겠다고?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조건이라고 해도 너한테 좋은 일이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 무슨 조건? 우리 아빠 회사를 너가 맡아줘. 아빠라면 어릴 때 이혼하고 몇 번 보지도 못했다는 그 아빠 말이야. 응, 그 아빠가 20년 만에 연락해왔어. 20년 동안 날 위해 죽을 힘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만나달라고 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자꾸 시간을 내달라고 했던 거야? 아빠랑 같이 만나서 아빠랑 아빠 회사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너가 자꾸 시간이 없다고 거절해서 지금까지 입도 열지 못한 거야.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한 게
다 은희랑 바람피기 위해서였어? 난 널 사장으로 만들어줄 생각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넌 딴 년이랑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 심지어 혼외자까지 만들고? 미안해. 암튼 아빠한테 딸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난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잖아. 괜히 내가 사장이 돼서 회사를 망쳐먹으면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게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건 우리 아빠한테 너무나 가혹하잖아. 그래서 아빠 회사를 너한테 맡기려고 했었어. 근데 왜 나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난 널 배신하고 네 친구랑 바람핀 놈이잖아. 넌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능력도 있고 야심도 있는 사람이니까 너라면 분명 우리 아빠 회사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물론 내 친구랑 바람핀 건 용서 못하지만 내 사적인 감정으로 우리 아빠의 회사를 문 닫게 하고 싶진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야. 너가 회사를 맡아주면 우리 아빠는 유감없이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난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그거 하나야. 뭐 하는 회사야? 꿀꿀 회사라고 치면 나와. 알겠어. 지금 들어가 볼게. 꽤 괜찮은 회사 같네. 근데 내가 갑자기 장인어른 회사를 넘겨받아도 되는가? 너 출세하고 싶다고 했잖아.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쟁이일 뿐.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어? 하지만 걱정되면 거절해도 돼. 대신 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다 받을 거고 네 회사에도 네가 바람피고 혼외자 만들었다고 다 보고할 거야. 회사에 말하는 건 매너 위반 아니야? 나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난 버림받는데 은희녀는 대기업 다니는 내 남편이랑 결혼하면 열받아서 어떻게 살아? 나한테 아무런 득이 없는 이혼은 절대 할 생각 없어. 넌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안 해주면 그 이혼 영원히 못한다는 거 알지? 그럼 네 아이는 영원히 혼외자로 남겠지. 사랑이 다 식구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부부로 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겨우 위자료 몇 푼 주고 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난 나한테 득이 없는 일은 절대 안 해. 잠깐 기다려봐. 장인어른 회사를 내가 맡아도 되겠는지 은희한테 물어볼게.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면 은희는 사모님이 되고 네 애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안 오는 기회야. 잘 생각해. 알겠어. 그 회사 내가 한번 경영해볼게. 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네. 정말이야? 응, 믿어도 돼. 바람핀 건 밉지만 우리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건 고맙게 생각할게. 법원엔 내일 아침에 가도 되지? 그렇게나 빨리? 빨리 이혼하고 은희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해도 뭔가 너무 빠른 것 같잖아. 그럼 이혼하지 마. 그건 아니야. 그럼 내일 아침 사직서 내고 법원에 나와. 벌써 사직서 내라고? 우리 아빠 말기암 환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빨리 인수인계 해야지. 그래도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럼 우리 아빠 회사를 그냥 다른 사촌들한테 주라고 해? 알겠어. 내일 사직서 내고 법원에 갈게. 그럼 우린 끝인 거지? 끝내고 싶지 않은데 끝낼 수밖에 없는 내 마음도 한번 헤아려봐. 며칠 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아빠 회사에 빚이 있다고 하잖아. 그것도 무려 30억 원이나 되는 빚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아? 빨리 전화 받아. 전화는 대체 왜 자꾸 씹어먹는 거야? 친구랑 점심 먹고 있는데 자꾸 전화질하지 마. 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목구멍으로 밥 못 넘길 일이 뭐가 있단 말이야. 네 아빠 회사에 빚이 있단 게 사실이냐고. 난 그런 거 몰라. 말했잖아. 난 경영에 대해 잘 모른다고. 회사는 우리 아빠랑 변호사랑 너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었어? 난 모르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우린 이미 이혼했고 너와 난 남이야. 빚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했어야지. 너 이거 사기야. 난 그냥 너한테 우리 아빠 회사를 경영해보겠냐고 했지. 억지로 너 보고 사장이 되라고 한 적 없어. 지가 사장 되고 부자 될 꿈에 들떠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회사를 덜컥 받은 주제에 이제 와서 왜 이래? 우리 아빠는 확실히 말기암 환자고 회사 경영이 힘에 부쳐서 차기 사장을 구한 거고 딱 마침 네가 그 회사 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 동행하에 법대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 불가야. 넌 네 아빠 회사에 빚이 있단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회사를 떠넘겼잖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랑 네 아빠를 고소할 거야. 우린 모든 절차를 법대로 했으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날 고소하면 나도 너랑 네 불륜녀를 고소할 거야. 배우자인 날 배신하고 불륜 저질렀으니까 고소당해도 싸지? 그러게 왜 바람 폈니? 그것도 내 친구년이랑 바람 필 때는. 이 정도 벌은 당연히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지. 역겨운 연놈이 언제까지 꼴값을 떠는지 구경해봤더니 반년을 넘게 지랄 연병을 떨고 있었잖아. 니들이 한두 달만 놀고 헤어졌어도 내가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어. 난 우리가 반년 만났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얼마 전 반년기념 겸 태교 여행으로 같이 제주도 갔다 왔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설마 내가 은이랑 만나고 있단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알았어? 날 미행했니? 미행은 무슨 미행을 하니? 그냥 집에 누워서 네 핸드폰 켜고 보면 되지. 비번 걸어놨는데 어떻게 봤냐고. 그냥 카드 비번 치니까 켜지던데? 뭐라고? 남자들은 의외로 너무 단순해서 참 재밌단 말이야. 어디서 봤는데 남자들은 모든 카드 비번을 동일한 숫자로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실험해보려고 카드 비번을 쳐봤는데 아리바바 동굴문처럼 활짝 다 열릴 줄이야. 덕분에 너랑 은인연의 불륜 사진 맘껏 다 구경했고 니들이 주고받은 카톡도 매일매일 네가 자면 다 체크했어. 남의 불륜을 지켜보는 것도 은근 재밌던데? 나 혼자 보기 아까운 그 사진들. 너랑 은인연, 지인이랑 친척들 동료들한테 다 공개해줘. 갑자기 남의 불륜 사진을 받으면 다들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물가만 치솟아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만해. 네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어. 내가 바람핀다는 걸 알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 앞에서 웃고 말하고 나랑 같이 먹고 잔 네가 너무 무서워. 무서우면 까불지 말고 회사나 잘 경영해. 우리 아빠가 평생 피땀으로 일구어온 회사니까 무조건 네가 살려내. 30억 원의 빚을 갖고 있는 회사를 나더러 어떻게 살려내란 거야? 심지어 내가 해온 일이랑 완전 다른 일이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가 잘해보겠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문제야? 글쎄, 난 경영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회사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 인수인계할 사람은 네가 직접 찾아. 내가 어디 가서 찾냐고. 잘 찾아보면 너 같은 바보가 또 있겠지. 너 일부러 내 목 조이려고 이런 일 벌린 거 맞지? 네 아빠는 말기암이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굳이 회사 빚 안 갚아도 되는데. 일부러 날 죽이려고 이 구덩이 속에 떠민 거 맞지? 난 그냥 성공하고자 하는 너한테 도움 준 기억밖에 없어. 사장이 되게 밀어준 사람한테 원망이나 하고 못났어.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누가 할 소리를. 잠시 후 나쁜 년. 네가 더 나빠 싸가지 없는 년. 내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에 들였더니 감히 내가 해준 밥 처먹고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 아무리 못생겨서 들러붙는 남자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감히 친구 남편한테 꼬리를 치고 애새끼를 만들어? 왜? 대기업 다니는 내 남편이 그렇게 욕심났어? 그 남자를 뺐으면 그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할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인간이 사장이 되면 넌 사모님이 돼서 팔자가 활짝 펴질 줄 알았어? 그래서 생각 없이 섞은 밧줄을 덥석 입에 물었니? 공짜로 회사를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덥석 받아가는 꼴이란? 넌 세상에서 공짜가 제일 무섭다는 말도 못 들어봤니? 지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한테 버림받아놓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니? 난 임신했고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던 사람을 퇴사하게 만들고 빚밖에 없는 두통거리 회사를 떠넘겨? 세상에 너보다 더 못된 년이 있음 나와보라고 해. 너 때문에 우리가 꿈꾸던 행복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란 말이야? 네가 언제까지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알아보니까 니네 회사는 불륜금지인 회사더라? 그런 회사에 네가 유부남을 꼬셔서 임신했다는 걸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설마 우리 회사에 뭔 짓 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마녀도 아니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니년이 가만히 있는 날 건드려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게 만들었잖아. 니들이 바람폈단 걸 니네 회사에 전화해서 보고할게. 필요하면 사진도 보내서 내 말의 진실성을 증명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기대는 뭘 기대하란 거야, 미친년이. 너 같은 년을 보고 샘통이라고 하는 거야. 네 남편 뺏은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네 남편이랑 바람핀 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래? 좋았어. 위자료 청구할게. 뭐라고? 위자료는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 마음이 변했어. 당장 변호사 찾아서 문의해볼게. 그만하지 못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라. 미안하다. 무조건 니들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 그 후전 정말 변호사를 통해 불륜연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불륜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남편놈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받은 빚이 워낙에 많아서 저한테 위자료를 입금할 여력이 없었고 불륜녀는 친정의 도움으로 저한테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전 남편은 엄청난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이라는 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 아님 그 자존심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는지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걸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불륜녀는 그 인간이랑 헤어졌지요. 그게 바람으로 만난 사람들의 본질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